스위스 계좌가 열리지 않던 그 순간 진태석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아들로 키운 남자와 친딸로 태어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할게요. 진태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몇 번이나 손에 잡혔다가 내려놓아졌습니다. 스위스 계좌. 평생을 쌓아 올린 마지막 안전장치. 그 계좌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걸 진태석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태석은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방에 다녀갔지? 윤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세미 씨가 다녀가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미. 그 이름은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진태석은 즉시 세미를 불렀습니다. 세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진태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누구한테 넘겼어? 세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훈 오빠요. 그 대답은 예상한 것이었지만 진태석의 가슴을 더 세게 찍어 눌렀습니다. 왜?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세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더 이상 판단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도 자조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믿었고.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머릿속에서는 차정원과 주하늘의 얼굴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주하늘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자금 흐름이 떠 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미술관을 거쳐 완전히 다른 경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태석 씨는 카드가 없어.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커피가 식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진태석은 진세훈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앞이 아니라 집 안거실이었습니다. 공식도 체면도 없는 자리. 오로지 분노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아무 말 없이 진세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놈을 키워준 대가가 이거냐? 진세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말이 진태석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난 널 아들로 키웠다. 아니요. 진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도구로 키우셨어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진태석은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진세훈은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보다 결심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진세훈은 주영채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영채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만 세훈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영채는 이제 세훈에게 남은 유일한 증인이자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끝낼 생각 없어. 세훈의 말에 영채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세훈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모두 같이 가라앉는 거야. 한편 한혜라는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태석 씨는 끝이죠.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주하늘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양을 태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다시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키워준 아버지 앞에 서서 이번에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과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책임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태석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건양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될수록 진태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공난숙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한마디에 진태석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한편 진세우는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스위스 계좌와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정원도 하늘도 다 이걸 모를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진태석은 병실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양의 마지막 판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진태석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치명적인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용당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우는 가장 먼저 진태석이 남겨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로비 창구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검은 고리들. 세우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태석 이름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병실에서 윤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아내. 윤비서는 이미 조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진태석은 날카롭게 눈을 치켜떴습니다. 차정원이지.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을 빼앗긴 분노보다 더 큰 감정.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의 마지막 숨통을 정확히 겨눴다는 사실. 진태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그 웃음에는 애정도 자부심도 아닌 섬뜩한 인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독대였습니다. 병실도 회사도 아닌 오래된 별채. 가족회의가 열리던 가장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걸. 진태석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을 건드렸더군. 차정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죗값이었을 뿐이에요.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으로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도발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정원을 딸이 아니라 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차정원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수없이 넘으셨잖아요. 그 순간 진태석의 머릿속에는 진세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두 개의 칼을 동시에 키워왔다는 걸. 한편 진세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태석의 비자금 일부가 이미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차정원보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역시 정원 누나는 진짜다. 세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무너뜨리는 대신 아버지가 가장 자랑하던 핏줄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붕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첫 타깃은 진태석 자신이었습니다. 세우는 조용히 언론 쪽으로 자료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차명 계좌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진태석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후계자로 키워온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돈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진태석은 뉴스를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가 이걸 흘렸지?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세훈 씨 쪽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진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소식을 주하늘에게서 들었습니다. 세훈 씨가 판을 흔들고 있어요.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네요. 엔딩으로 향하는 장면. 진태석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차정원은 회장으로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진세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세계를 하나씩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 복수는 결국 한 사람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국은 적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차례로 찢겨나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진태석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진세훈은 결국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돈도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라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스스로 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훈은 이사회 임원 몇 명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과거 진태석이 직접 지시했던 일들, 서면에 남기지 않았던 거래, 그리고 그 대가로 받았던 자리와 돈. 세훈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폭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만 증언해 주세요. 회장님이 모든 결정을 직접 했다는 사실만. 그날 밤 진태석의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오래전에 끊긴 번호들, 이미 정리됐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장님 편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훈은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버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태석은 차정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세훈이 움직이고 있더군.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진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남기고 싶었다. 차정원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쟁시키신 거잖아요. 진태석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놈이 남으니까. 차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자금 일부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진태석이 가장 싫어하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마지막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진세훈은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네. 주영채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세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검찰 수사팀이 진태석의 자택과 병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사람도 미룰 명분도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이었던 이름은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진세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 호칭 하나에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깼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세훈은 더 이상 확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태석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사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세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더는 아무것도 얻고 싶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회장으로서 첫 공식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피도 누구의 죄도 자신의 자리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건양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은 결국 딸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공난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그날 오후 진태석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자신이 세운 제국도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차정원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펜 끝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됐지만 결국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피를 물려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친밀했던 관계는 모두 무너졌고 그 위에서 각자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양은 마침내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고 향기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